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께서 가져오신 가상 뉴스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이 전기보일러 관련된 얘기는 오늘 뉴스가 다 끝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뉴스는 첫 번째 가상 뉴스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 뉴스는 가상 뉴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럭셔리 김 데라 투헤 세 부부 바다와 태양의 맛. Le goût de la mer et du soleil poudima persi papi noir 작지만 소중한 검은 종이 세 부부 당신만을 위해 Je viens de Corée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 데라 투헤 트러플 김. 아하, 이건 무슨 화장품 광고인가요? 불어를 하시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급지게 나가는데요. 화장품 광고 아니고요. 예. 김 광고입니다. 김이요. 아, 그래서 트러플 김. 네네. 앞으로 김 수출이 점점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도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외국에서는 그냥 이거를 seaweed, 해초. 해초, 그냥 바다의 잡초. 라고 뭐 미역, 김 이런 것들 전부 그냥 한꺼번에 통칭하면서 그렇죠. 다시마도 그냥 씨위드죠. 네, 그냥 무시해요. 아하. 먹거나 이렇게 잘 활용하진 않는데 네네. 이 동아시아 나라들 한중일은 이걸 바탕으로 한 식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죠. 근데 최근에 K컬처 바람 때문인지 네네. 한국의 김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김 수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요. 네. 어머나. 기존 그동안에는 이제 일본도 많이 우리나라 김을 일본으로 사가고요. 갔죠. 예.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되던 김이 이제 요즘에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 하고요. 그 성장세는 그 어느 수출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다이어트에 좋고 몸에 좋다고 하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밥 반찬인데 네. 이 구운 김, 이제 소금에 짭짤하게 이 구운 김을 처음 맛본 이들은요, 그 맥주 안주로 그렇게 아하.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이게 짭짤하고. 네. 제가 보고 온 미래에서는 이 참기름 대신에 아주 최고급 트러플 오일에 살짝 구운 럭셔리 김이 프랑스 고급 백화점에서 팔리는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김부각 있잖아요. 김부각. 네.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맥주 안주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들기름, 참기름에 굽는데 트러플 오일에 못 구울 것도 없죠. 네. 그런데 뭐 1조 이상 수출되는 건 다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내일의 기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혹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에 네. 화면이 나갑니다.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요, 전라도 이제 서해안, 남해안이죠. 네네. 서남해안 완도의 위성 사진입니다. 완도요. 네, 이 바다예요. 거뭇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쭉 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뭐냐면요, 바로 김 양식입니다. 김 양식장. 태양광 발전소가 아닙니다. 아하. 네, 김은 이제 거대 규모로 양식을 하는 몇 안 되는 해조류인데요. 네. 이 서해의 김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잘 팔리는 이유가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네. 이제 적당한 온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워진 바다에서 보통 잘 자라기 때문에 10월에서 1월 사이에 이제 김이 자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해초류의 굴락지, 이제 김 양식장도 마찬가지죠. 네. 굴락지의 탄소 흡수 능력이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1헥타르당 연간 500톤 정도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김 양식 면적은요,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 면적하고 비슷해요. 오,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네, 635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고요.
뭐 서천김 유명하잖아요. 네. 충남 서천에 서천김, 뭐 신안, 뭐 완도 해서 완도김. 네, 이제 서해안가에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약 계산해 보면 30만 톤 정도 되는 탄소 흡수량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김 양식하시는 분들 나중에 탄소 배출권을 갖고 탄소 배출 시장에서 또 빠르시군요. 돈을 벌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나사가요, 저 위성 사진을 보고 아하. 한국의 김 양식과 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네. 완도 군수님은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어허. 이 탄소 배출에 관한 탄소 흡수에 인증이요? 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뛰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김 산업은요, 네. 이 맛도 맛이지만 탄소 흡수 기능, 요 기능 때문에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IPCC에서 탄소 흡수원을 인증하는 블루카본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블루카본 인증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완도 군수님,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신안 군수님도 궁금하고 완도 군수님도 궁금하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네요. 네. 뭐 기후 위기 시대에는 뭐 이거저것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말라는 이것도 안 게 된다, 많죠. 저것도 안 먹지 된다. 말아라. 뭐 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김은 마음껏 먹어도 되겠습니다. 이 정말 이게 김이 진짜 맛있는데 참 멋진 일이네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참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주위에 너무 흔해가지고 김의 가치를 좀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는 귀한 음식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뭐 이제 뭐 왜 김인 줄 아십니까? 이거 정말 궁금해요. 김은 뭐 일본 한글이에요. 한글이죠, 김. 네. 일본 말로도 이게 추정이 안 되고. 맞아요. 한자도 아니야. 네네네. 1640년에 네. 전남 광양에 예. 김여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네. 최초로 양식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오. 뭐 이제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해초가 요게 말려서 먹어보니까 좀 맛있었나 보죠. 그런데 이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김씨라서 김이 됐다. 네, 그럼 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맨날 김 들고 점심 시간에 저한테 김이라고 놀렸는데 맞는 김씨가 김인 게 맞는 거잖아요. 김씨가 그렇게 많은데.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김이 되기 이전에는 1640년 이전에는 예전에는 해의 바다해 옷의자를 써서 해의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것도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명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의 옷. 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옷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옷자락처럼 바다를 펄럭펄럭한 덮고 있는 옷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이 펄럭펄럭한 모양을 이제 김이라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서 이제 본격 양식이 된 거고요. 이제 일본, 한국에서 주로 이 김 양식된 거를 주로 소비하고 있죠. 자, 이제 21세기엔 이 김이 지구를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탄소 흡수원으로. 네. 와, 자랑스럽네요. 갑자기 제가 김씨인 게. 그러면 정말 놀림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이제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판결문 민사 2038가 4356 층간소음 이웃간 재판 결심 공판 판결문 원고 아랫집 피고 윗집 주문 본 법정은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층간소음이 피고에게서 비롯된 점을 인정하나 그 고의성에 대해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해 보상 청구를 기각한다. 2. 그러나 원고의 피해 내용 또한 그 원인과 내용이 명확한 바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층간소음의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전기 보일러로의 전환을 권고한다. 3. 본 판결의 권고는 이웃에 대한 배려와 기후를 위한 배려가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그 본질이 같음을 확인하는 판결로 본 판결문을 공개하는 바이다.
아하, 드디어 전기 보일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추워지니까 난방 이야기인데 전기 보일러가 지금 어떤 건가요, 이게? 뭐 전기로 난방하는 거죠. 근데 이 전기세가 비싼데 이걸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가 이미 다 한꺼번에 가스 보일러로 돼 있는데 이걸 집집마다 전기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뭐 이제 난방 뭘로 하세요? 물어보면 지역 난방. 신도시 맞아요. 사시는 분들은 지역 난방 많이 하고 도시가스 아니면은 LPG가 네. 주종을 이루고요. 뭐 나머지는 요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 난방 전기 보일러가 이미 있긴 있어요. 그 일반 여기도 있네요. 아, 여기도 전기 보일러인가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오. 일종의 전기를 이제 열로 바꿔서 전기 이 히터죠. 스튜디오가요. 전기 네네네. 히터. 예, 우리는 바닥 난방을 하지는 않고 여기는 상업 공간은 이제 공기 난방을 주로 하니까. 하는 걸로도 난방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우리가 온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닥에 온수가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네네. 하는 게 이제 한국 문화입니다. 우리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바닥 난방을 위한 전기 보일러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요 보일러가 한번 고장이 났었어요. 네. 오래돼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꿔볼까 해서 친환경 보일러로 한번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요새 뭐 한번 더 태우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구조가 그게 원천적으로 안 불가능한 돼요. 상황에서 안 돼요. 조금도 전환하지 못하고 다시 일반 가스 보일러로 바꿨어요. 네. 그만큼 이제 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이제 난방의 에너지 전환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게 그 이유가요. 통상적으로 전기 요금 체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아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금 체계 때문에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누진제에 기반한 주택용 전기요금 네. 체계는 이게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 단위당 사용량이요 좀 많이 늘어나요. 이게 1000kW를 넘게 되면 뭐 거의 징벌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를 아껴 쓰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게 처음 생긴 건 처음에는. 이제 석유 파동 때 누진제를 이제 만들면서 네. 야, 전기 많이 쓰는 건 안 되는 거야라고 하고 세대당 한 달을 기준으로 누진제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요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좀 안 맞는 요금 체계가 되고 있어요. 워낙 다 전기를 쓰니까 이제는. 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야만 하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아까 가스를 전기로 전기 전환하기 보일러. 위해서 우리 인덕션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인덕션도 많이 쓰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온 집안을 난방, 온수나 난방을 전기로 하겠다. 전기 사용량이 또 많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전기차도 타야 되고 그런 그렇습니다. 건데. 네. 그 전기 요금제가 지금 좀 안 맞긴 하네요. 이거를 그럼, 이제 네. 전전화라고 합니다. 올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전력화한다, 전기화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화석 뭐 연료로 나오는 전기가 또 전기화 해봐야 뭐 또 화석, 탄소 배출이 배출이 우리 되는 집에서만 안 일어나는 거지 뭐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전환과 전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게 뭐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의 기본 두 꼭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두 축이 재생에너지로 바꾸면서 모든 것을 전기화로 하는 전전화. 네. 근데 이 판결문에 보면은 판사님이 층간 소음도 전기 보일러로 해결이 된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판사님이 좀 센스 있으신 분입니다. 아, 그런가요? 층간 소음 문제를 전기 보일러로 해결해봐라라고 제안을 하신 건데요. 네.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사진 보이실 겁니다. 네, 바닥에 뭔가 바닥에 매트가 뭔가 있는. 이렇게 막 네. 환 공포증이 있으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네, 동그라미가 막 있는. 네네네. 네. 저 사이로 이제 수도관을 넣어서요. 이제 뜨거운 물이 지나다니게 하는 아하. 시공인데요. 네. 저게 보통 바닥에 그냥 더 씌우는 시공을 해요. 오, 그 카페트 까는 것 같죠. 네네. 그러면? 근데 저 소재가 난연성 발포 소재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약간 푹신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의외의 효과, 층간소음이 현저히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 강마루로 바꾸면서 층간 소음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 네. 바닥에 전기 보일러 시공을 하면서 난연성 발포 소재로 한번 깔아주니까 네. 이게
층간 소음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다시 바닥 마감재로 마감을 하니까요. 네. 층간 소음이 많은 게 이제 층간의 두께가 좀 얇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런 소음이 많이 일어나는 집이 전기 보일러를 바닥 신고하면 의외로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거 상당히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를 익숙하고 참는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주택에서 도입될 때까지 도입되기까지는 하나 넘어야 될 문제가 아까 전기세? 누진제로 되어 있는 전기요금. 전기요금입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누진제는 기본 요금 작고 사용 요금 크게 이렇게 네. 가져가는 건데 그냥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네. 일반용 전기처럼 적정한 수준의 기본 요금 그리고 사용 요금이 조화돼서 이 피크 수요를 좀 줄이는 노력도 하면서요. 합리적으로 전기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요금제의 개편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게 요금제가 개편되면 아파트에서도 일반 주택에서도 저런 시공을 하는 현장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제를 손질을 하게 되면요. 그런데 그럼 아파트에서도 이 전기 보일러 시공을 집집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못할 거는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못할 거는 아하. 없지만 아까 전기 보일러 업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거를 아파트 전체로 난방을 하면 요금 폭탄을 맞아요. 네. 아까 그 가스보일러 비싸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쩌면 가스보일러보다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요금 체계 하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로 바꾸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난방이나 기기들이 전기화가 되면서 그래서 전기 요금도 또한 합리적으로 다시 바꾸면서 이게 다 같이 가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사용이 되겠네요. 네, 뭐 요금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네. 드리자면 요새 가구당 전기요금을 매기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많이 쓰는 1인 가구와 어떻게 전기요금을 좀 아껴 쓴다고 아껴 쓰는데 뭐 4명, 5명이 사는 가구가 4명, 5명이 사는 가구가 누진제 요금 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불합리합니다. 총량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네요. 1인당 사용량은 사실 적은 건데 그렇네요. 네. 누진제 요금제가 전기요금제가 사실은 전기 아껴 쓰자는 취지였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뭐가 불합리한지를 또 짚어주시네요. 오늘은 생활 밀착형 가상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김과 전기보일러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고 있는데요.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개구리님이 진도 김도 유명합니다. 그러셨고 이청공주님 저 김 엄청 좋아하는데 탄소 흡수한다니까 앞으로 매일 먹어야겠습니다. 그러셨네요. 전기 판넬하고는 많이 다른 건가요? 했는데 이 얘기는 시간상 저희가 다음번 가상 뉴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쭤보고 밴드에 또 답변을 올려둘게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